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언론의 전망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이번 유죄 판결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추문 입막음 등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통제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행정명령으로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경합주의 승패에 중요한 라틴의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를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서류 미비 신분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임시 체류 신분 부여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CNN 등이 10일 보도했습니다. PIP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정책으로 비자 만료나 불법 입국 등으로 적법한 불법 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PIP를 받게 되면 불법 체류 때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도 더 용이해집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서류 미비 신분 75만 8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대부분은 라틴계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 조치를 시행하면 오바마 정부 때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이후 가장 큰 불법 체류자 구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구동하는 자사기기 운영체제에 AI 기능을 본격 도입합니다. 애플은 10일 본사에서 14개 개발자회 2024를 개최하고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 등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운영체제에는 AI 기능이 대폭 탑재되었습니다.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텍스트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가장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애플은 이런 AI 기능이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 유출이 없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처리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아이패드 OS에서 애플 펜슬로 계산식을 넣으면 AI가 알아서 답을 제공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능, 이용자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생성하는 잼모지 기능, 글을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 등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화 중에는 녹음을 하면 통화자 모두에게 녹음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고 통화를 마치면 요약본을 생성해 줍니다. 애플은 특히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 자체 음성 AI 비서 시리의 챗GPT를 접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대도시 애틀랜타 시내의 한 푸드코트에서 11일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쳤다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총에 맞은 4명 중 1명이 처음 총을 쏜 용의자이며 그 용의자도 총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에게 총을 쏜 사람이 경찰인지 여부 등도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총격 사건에 휘말린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디킨스 시장은 덧붙였습니다. 마침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불법 총기 거래와 총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해 더 주목됩니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법의 판사로 지명한 한인 입양인 출신의 메러디스 바카 현 먼로 카운티 판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바카 판사가 연방법원 판사에 최종 인준되면 한인으로는 뉴욕주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생후 6개월 때 한국에서 뉴욕주 로체스터로 입양된 바카 판사는 퍼펄로 법대를 졸업한 후 10년간 검사로 일했고 지난 2020년 먼로 카운티 판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 현재까지 카운티 법원 판사와 뉴욕주 법원 판사 대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재직 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하나센터는 2024 모두 갈라 행사를 나일스의 한 뱅퀴트에서 가졌습니다. 커뮤니티의 저력과 힘을 경축하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갈라에서는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최인혜 사무총장의 인사와 함께 차기 사무총장 내정자인 드네 코백 씨가 소개되었습니다. 하나센터 고현선 이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행동하는 청년상에는 인류애를 외치는 청년 모임 서버브 지역 청소년 협의회에게 주어졌으며 정소영, 소피아 씨에게는 김세원 장로 최애녀 권사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2024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정의 헌신상에는 캐시 임, 아랍계 미국인 행동 네트워크, 일리노이 난민 권리연합이 수여했습니다. 아랍계 미국인 행동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단상에 나와 자신의 출신 국가에 처한 안타까운 소식을 눈물로 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나 미 의회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영의 시간에는 하나센터 최인혜 사무총장, 토마스 김 이사장, 드네 코백 하나센터 차기 사무총장이 순서를 이었습니다. 차기 사무총장 드네 코백 씨는 부산에서 태어난 후 몇 달 되지 않아 미시간으로 입양되었으며 대학에서는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시카고 한인 이방인 모임에서 활동, 2018년에 하나센터에서 업무를 시작해 2020년부터 이사회에 합류 후 지역사회를 배우고 일하며 옹호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져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버브 지역의 센터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 5개년 전략계획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feel very excited. Inhe has such big shoes to fill, but I've been so fortunate to work very closely with her for 4 years, and I'm really excited to keep working with our community to grow Hana Center even more and take it to the next level. And so, I've been meeting with community members and getting to know people and finding ways that we can work together. And I think it's really exciting. We'll, of course, be continuing to work with first-generation Korean Americans, but also working with second-generation, 1.5 Korean adoptees, and other multi-ethnic immigrants that we work with to provide support and also advocacy. 한편 미 전역에서 모인 이들은 무대에 올라 하나센터의 첫 번째 사무총장으로 활동해온 최인혜 씨의 리더십과 성과를 알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원섭섭하죠. 예,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니까 참 여러 생각도 많이 있고, 근데 그냥 여러분께 감사하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무대에 선 최인혜 사무총장은 그간 함께 해준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향후에는 다른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옹호, 기금을 모으는 일 등 보다 글로벌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Organizing and Resource Institute, 그래서 옹호 활동 및 기금 모으는 그런 인스티튜트, 그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뭐랄까 기관장들하고 일하고, 그리고 저희 나카색 우리 미교회 백업 네트워크에 한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또 그 비슷한 그런 기관들 더 이렇게 더 강하게 될 수가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그러니까 전국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한인 배우 미아 박 씨와 하나센터 박혜선 디렉터의 사회로 시작된 패들레이즈에서는 10만 달러 이상이 모아졌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센터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옆에서 도와주신 그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하나센터 사랑해 주시고, 하나센터는 항상 여러분께 옆에 있고 또 꼭 도와드릴 그럴 항상 저희는 레디입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센터는 16,000명이 넘는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이민 및 법률 서비스, 저소득층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란 건 항상 우리 한인 커뮤니티 기억하고
또 특별히 서버브에서 저희가 더 이거 확장을 할 거거든요. 거기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저희 한국 분들 1세대, 1.5세, 2세대, 3세대 같이 함께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또 살 수 있고 서포트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